오늘 우리가 주로 파헤쳐볼 자료는 여자는 예스맨을 경멸하고 노맨을 숭배한다는 아주 도발적인 명제로 시작합니다. 사실 다른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파트너의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해주는지가 관계 만족도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정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상반돼 보이는 두 관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과 줏대 있는 태도 사이의 줄타기라니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그 도발적인 주장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에 나온 아주 구체적인 예시부터 살펴보죠.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상황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남자가 다음날 아주 중요한 발표 때문에 일찍 자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밤늦게 갑자기 떼를 씁니다. 자기야, 나 지금 당장 바다 보러 가고 싶어. 가자.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스맨과 노맨의 운명이 갈리죠. 먼저 예스맨의 반응입니다. 네, 예스맨. 이 사람은 속으로 내일 진짜 중요한데 피곤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자친구가 실망할까봐 혹은 이 순간에 갈등이 두려워서 그 생각을 그냥 삼켜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그리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로맨틱하고 자상한 남자친구의 표본처럼 보이는데요. 네, 사랑하니까 저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싶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는 이 행동을 목격한 여성의 무의식은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고 분석하죠. 어떻게 말인가요? 겉으로는 와,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내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싹 튼다는 겁니다. 오라? 이 남자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네? 내가 맘대로 흔들 수 있겠는데? 바로 그 지점이 자료가 말하는 매력 하락의 시작점입니다. 심지어 경멸이라는 단어까지 쓰죠. 네, 아주 강한 단어예요. 여성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파도에 남자의 내적 질서, 즉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오늘은 쉬어야 한다는 그 단단한 세계가 너무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걸 본 거죠. 이 순간 남자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여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니. 그렇죠. 그럼 반대로 행동하는 노맨의 경우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나요? 단순히 화내면서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건 아닐 테고요. 노맨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안 돼. 자기도 알잖아.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 거. 오늘은 푹 쉬고 대신 이번 주말에 내가 더 멋진 데로 데려갈게. 오, 거절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동시에 관계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게 말해도 거절은 거절이잖아요. 보통은 거기서 토라지거나 화를 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깊은 안도감으로 이어진다는 게 솔직히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의 가장 흥미로운 통찰이에요. 당연히 여성은 순간적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짜증을 내거나 토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파도가 한번 휙 지나가고 나면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든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죠? 이 남자는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 곁에서 나도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적인 요구가 상대방의 인생 전차를 뒤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벽이라는 걸 확인하는 셈이네요. 네, 그 단호한 거절이 역설적으로 이 남자는 믿을 수 있다는 깊은 신뢰와 존경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래서 자료는 여성의 이런 돌발적인 요구를 무의식적인 테스트라고 정의하는데요. 이건 악의적인 시험이라기보다 본능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내가 당신을 흔들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관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예스맨 대 노맨 구도가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 관계가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돌아가진 않잖아요. 물론이죠. 여기서 우리가 끌어내야 할 진짜 핵심 원리는 뭘까요? 그냥 거절 잘하는 법은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이 구도를 넘어서서 보면 핵심은 건강한 경계와 내적 안정성입니다. 건강한 경계. 네, 자료에서 아주 인성적인 비유를 쓰는데요. 여성의 감정을 몰아치는 파도에 남성의 내적 안정성을 그 파도를 묵묵히 받아내는 거대한 바위에 비유합니다. 파도와 바위요? 네, 여성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파도를 따라 같이 휩쓸려주는 모래가 아니라 어떤
어떤 파도가 와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바위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바위라는 비유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경직되고 감정적으로 무딘 사람처럼 들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내 원칙이 중요하니 네 감정은 상관없어 라는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선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진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반응성이라는 다른 관점을 가져올 필요가 생깁니다. 만약 남자가 정말 아무런 감정적 교류 없이 원칙만 내세우는 바위라면 그건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죠.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 자료의 통찰이 힘을 얻으려면 그 바위가 평소에 충분한 애정과 신뢰를 주는 바위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에 햇볕을 쨍쨍하게 내리쬐면서 따뜻함을 주던 바위였기 때문에 가끔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 단단함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이상적인 모습은 차가운 바위라기보다는 등대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등대는 파도가 몰아쳐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죠. 하지만 동시에 주변을 향해 끊임없이 빛을 비추면서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냅니다. 아, 중심은 지키면서 신호는 계속 보내는. 맞습니다. 즉, 내 중심과 기준은 지키되 너를 향한 나의 관심과 애정은 변함이 없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가장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등대라니 정말 멋진 비유네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관계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예스맨은 상대의 실망과 순간의 갈등이 두려워서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외면하는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단호하게 말해요. 순간의 짜증이나 토라짐은 지나가는 감기에 불과하다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암과 같은 감정, 바로 경멸이라고요. 경멸이요? 네, 이 사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조종할 수 있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 관계는 돌이키기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아, 존경이 사라진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역학으로 변질되니까요. 정말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결국 나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적인 과정이네요. 그래서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자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싶다면 때로는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말, 즉 안 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거절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요구를 막는 것을 넘어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나는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세계를 지키는 선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 둘째는 감전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상대를 자신의 그 단단한 질서 안으로 끌어들여 안착시키는 역할입니다. 안착시킨다? 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면서 잔잔해지는 것처럼 상대의 감정적 혼란을 나의 안정적인 질서가 붙잡아주고 안정시켜준다는 의미죠. 내 세계를 지키는 것이 곧 상대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료가 정의하는 본질적으로 안정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는 남녀 관계에서 거절이 갖는 역설적인 힘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확고한 기준과 세계를 지키는 것이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자료가 무조건 거절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죠.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여자에게 충분히 잘해주되 그녀가 불쾌할까봐 당신의 기분과 기준까지 포기하며 비위를 맞추지는 마라.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충분한 애정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되 나의 중심축까지 내어주지는 말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기반한 맞춰주기와 사랑에 기반한 배려는 그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배려와 자기 존중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니까요. 네. 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다소 명확한 구도로 그려냈지만 그 본질은 성별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타인을 위한 배려와 나 자신의 내적 질서를 지키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관계에서 진정한 안정감이란 모든 것을 맞춰주는 부드러움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기댈 수 있는 단단함인가요?